안녕하세요. 주주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말, 주주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나쁜 말만 하는 채널이 아닌 팩트와 현실에 기반한 비판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클리어비전입니다. 오늘은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레피즈는 한마디로 인텔 부활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지 신호탄일 뿐 인텔이 정말 잘 된다는 보증수표이거나 경쟁자들을 깎아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맨날 얻어맞던 동네 형이 이제 정신 차리고 각 잡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텔이 처했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텍케시원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인텔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서버 투자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3세대 인텔 서버는 경쟁사인 AMD에 비해 속도가 1.5배나 뒤졌고 서버의 공간은 유한한 데 비해 확장성이 떨어져 점유율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텔의 3세대 서버인 아이스레이크 칩을 보여주며 희죽거리는 인텔 담당자의 모습이 보이죠. 출시 당시에도 경쟁사에 비해 1.5배 속도가 뒤졌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CPU를 확장해 AMD랑 비슷한 속도를 맞출 수도 없는 즉 경쟁이라고 볼 수 없는 칩이었습니다. 3세대 서버 아이스레이크를 발표하면서 4개 8개 CPU를 설치하려면 2세대 쿠퍼레이크 칩을 쓰세요라고 발표해버렸으니 서버 업체들은 당황할 수밖에요. 아이스레이크는 투소켓, 즉, 한 개의 서버보드 안에 CPU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던 제품입니다. 이 역시도 겨우 10나노로 유행했던 시기, 즉 14나노로 뽑혔다며 아예 출시할 수 없었던 제품이었죠. 투소켓 말고 포소켓, A소켓은 코퍼레이크를 사용하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14나노의 엄청난 수율 때문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여기서 서버의 선택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시죠? 단순합니다. 서비스는 빨라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느리고 버벅대며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탈하게 되거든요. 소비 전력이나 가격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감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후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인텔이 서버 백본의 전통 강자 IBM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서비스가 빠르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공정까지 앞서 소비 전력과 가격까지 메리트를 부여했죠. 당시에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인텔이 독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주식 방송들을 보면 하나같이 AMD 쪽이 인텔을 격퇴하고 물리쳐버린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례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면 오류가 될 것 같습니다. AMD는 단순히 TSMC를 통해 공정만 앞서 있는 상황이고 설계력과 생태계 조성면에서 인텔에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파이어 LPG 역시 AMD 쪽 서버에 비해 일반적인 속도는 50% 뒤지지만 가속기를 12개 탑재해 종합적인 벤치로는 속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복잡한가요? 서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동안 인텔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응을 못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17% 뺏기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서버 시장은 빠르고 안정적이냐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한데 생태계는 안정적이었지만 느려서 20%가량을 뺏겼던 거죠. 금액 기준으로는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AMD 쪽 서버의 판매 단가가 인텔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파이어 레피즈가 왜 이렇게 늦었냐는 의문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파이어 레피즈는 인텔의 10나노 공정, 즉 인텔 7으로 엘더레이크, 랩터레이크 공정과 같은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과거 공정들보다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칩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CPU 칩은 크기가 작아서 수율이 50%만 나와도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서버는 칩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50 내지 60% 수율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수율이 최근 들어와 안정화되면서 서버를 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했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이제는 서버보드 안에 4개 8개 CPU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적, 용량,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즉 한정된 물리적인 서버 공간 안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무조건 밀리는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에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가격이 비싸다 어쩐다 말이 많지만 인텔은 언제나 잘 팔리지 않으면 가격 인하로 대응해왔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서버 GPU를 출시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폰테베큐로 불렸지만 이제는 인텔 맥스 GPU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출시되었습니다. 서버에 맹주인 인텔이 GPU도 없이 몇 년을 버텼다는 게 참 신기한 대목입니다. 요즘에는 서버에도 GPU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인텔 입장에서는 더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인텔의 팩트의 신호는 어쩌면 럭키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서버 시장이 참혹할 때 차세대 서버용 CPU, GPU를 모두 출시 준비했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거대 AI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다시금 서버 시장이 활황을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에 맞추어 신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텔은 올해 하반기 인텔 7나노 공정, 즉 인텔 4 칩을 출시합니다. 다만 인텔은 항상 공정 전환이 느렸기 때문에 기대는 금물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공정 전환이 느려지고 있는 추세라 인텔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점점 설계력이 중요해지는 경쟁 체제로의 전환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텔이 경쟁의 무대로 복귀했다는 얘기지. 경쟁사들 점유율을 뺏어오는 상황이란 말은 아닙니다. 인텔이 경쟁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은 인텔이 공정에서 완전히 열의를 벗어나야만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최근 서버 마켓 쉐어를 보면 인텔이 수성 중인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벤치를 돌린 서버 대수를 카운팅하는 것이라 추세만 보여줄 뿐 실제 점유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와 향후 서버 시장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지니 차후 이슈별로 나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